프리미어리그 6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을 푹 쉬고 돌아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이유는 뭐 축구 팬이라면 모두가 아실 겁니다. 다른 빅클럽들이 카라바오컵 32강을 치르는 동안 맨유는 뭐 이미 탈락의 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맨유에게 남은 것은 리그와 FA컵 뿐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5위란 처참한 성적 때문에 유럽 대항전은 뭐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FA컵은 1월부터 시작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모린 감독에게는 시간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원팀으로 만들 시간 말이죠. 네. 맨유는 현재 리그 11위,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앞두고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 응한 아모린 감독의 말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팬들이 다음 경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신감을 이해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내가 감독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겪어온 순간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맨유에게 다음 경기는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팬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바꾸기 위해 경기장에서 절박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처럼 감독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팀의 경기력, 불안감은 여전히 맨유를 감싸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의 시작을 여는 맨유는 브렌트포드 원정길에 오릅니다. 브렌트포드는 현재 리그 17위로 단 1승밖에 없는 팀입니다. 시즌 초반 정비되지 않았던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1대0으로 겨우 승리한 것이 전부입니다. 맨유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현재 레벨은 비슷한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1승 1무로 패배가 없고 최근 맨유를 상대로 한 3번의 홈경기에서 2승 1무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실제로 해외 승부 예측 배당률도 거의 비슷했고 오히려 맨유의 승리 배당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왠지 감스트의 뭐해 그 데시벨이 최고조까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경기 1시간 전 맨유는 베스트 멤버를 총 출동시켰습니다. 최근 우가르테에 대한 실망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린 감독은 카세미로 대신 우가르테를 선택했습니다. 골키퍼 바인드르, 데리우트, 맥과이어, 루크쇼, 달롯, 도르구, 중원에는 브루노와 우가르테, 공격진에는 쿠냐, 세슈코, 그리고 친정팀을 상대하는 은베모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참고로 맨유가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승점 10점이 되면서 실시간 순위가 공동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뭐 경기가 시작되고 맨유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7분 만에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실점합니다. 브렌트포드 골키퍼의 롱볼 한 방에 라인을 높게 올렸던 맨유의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브렌트포드 공격수에게 완벽한 단독 찬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슈팅은 그대로 맨유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VAR을 확인했지만 옵사이드 논란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롱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맨유의 쿠냐가 파울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한 것입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1실점이니까 패배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10분 동안 맨유는 다시 2번의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았고 이건 오직 바인드르 골키퍼의 선방으로만 막아냈습니다. 맨유의 수비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박스 안으로 공만 투입되면 여지없이 실점 위기를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맨유는 결국 추가 실점을 하고 맙니다. 선제골을 넣었던 브렌트포드의 9번 공격수가 골대 앞으로 흐른 공을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일찌감치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맨유가 이 정도까지 망가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실상 20분 만에 4실점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맨유가 이걸 뒤집을 실력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맨유의 경기에서는 브루노라는 말이 자주 들렸거든요. 하지만 아모린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는 브루노의 이름을
잘 들어본 적이 없고 이번 브랜트포드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루노를 이 선으로 내리면서 그 미치는 영향력이 최악입니다. 네. 아니 본인 스스로도 폼이 저하되겠어요. 그러던 전반 26분 맨유가 추격골을 터뜨립니다. 왼쪽 측면에서 어떻게든 골대 쪽으로 보내보자면서 올린 크로스가 약간의 행운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랜트포드 골키퍼와 은베모가 살짝 충돌하면서 공이 박스 안에 떨어졌고 이걸 세슈코가 어거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슈코도 맨유 선수들도 크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VAR을 통해서 골이 취소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골키퍼 차징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되면서 전반 30분도 안 돼서 이 경기 3골이 터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일주일을 푹 쉬고 치르는 경기라서 체력은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실점 이후 공격이 무뎌졌고 수비에 집중하면서 이렇다 할 슈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슈팅 숫자는 늘려갔지만 영양가 없는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반전은 최종 2대1 브랜트포드의 리드로 끝났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50대 50 팽팽했지만 슈팅 숫자는 맨유가 10개, 브랜트포드가 4개였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은 4개로 서로 같았습니다. 맨유 팬들의 실시간 반응을 보는데 이미 팀의 레벨이 중하위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예전과 같은 분노 섞인 반응은 적었습니다. 카메라는 경기 내내 아모린 감독을 비춰주는데 아마도 그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아모린 감독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맨유는 공동 2위가 아니라 다시 이제 12위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맨유가 이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중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맨유의 중원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아모린 감독은 미드필더를 단 2명만 씁니다. 그렇다고 양쪽 윙백이 월드 클래스 수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센터백 2명과 공격수 4자리를 제외한 4개의 포지션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맨유는 중원 보강을 위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애덤 워튼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려면 최소 겨울이거나 내년인데. 후반전 맨유는 좀 달라졌습니다. 브루노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보니까 쿠냐와 은베모도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 매우 타이트한 경기가 이루어지다가 후반 74분 맨유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오른쪽에서 브루노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냈고 은베모가 박스 중앙에서 슈팅 찬스가 왔는데 브랜트포드 수비수가 손으로 어깨를 잡아버리면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잠시 멈칫하다가 페널티킥 휘슬을 부릅니다. 이렇게 맨유가 기사회생할 찬스가 온 것입니다. 거기다 파울을 한 선수의 퇴장 여부도 체크 중이라서 맨유가 대역전을 만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와, 이러면 진짜 2위 하나요? 네. 그런데 이게 페널티킥 할 상황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30초 1분 만에 해도 될 걸 거의 5분 가까이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키커는 브루노. 네. 그런데 브루노 이번에도 상대 골키퍼에 완전 막히면서 동점에 실패라고 합니다. 브루노가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맨유 팬들 누가 브루노를 욕하겠습니까? 추가 시간이 이제 8분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역습으로 추가 실점까지 하면서 1대 3으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맨유 12위 끝. 네. 진짜 감독 경질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네. 선수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수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더욱 확실히 느낀 경기였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